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좀 어수선했고요. 1-2는 아시다시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1학기는 대수학이 뭔지는 아나요? 그 문자를 수 대신 쓰는 걸 대수학이라고 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1학기 때. 2학기 때는 뭘 다루냐? 도형이랑 확통을 다뤄요. 통계까지, 확률과 통계까지 다루거든요. 그걸 같이 묶어놨어요. 기하랑. 그래서 어떤 단원이 있는지만 좀 볼까요? 처음에 기본 도형, 점, 선, 면, 각.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점은 뭐고, 선은 뭐고, 면은 뭐고, 각은 뭐고, 뭐 이게 다 떠오르죠? 그럼 됐어. 자, 그 다음에 작도와 합동. 이게 낯선 말이에요. 작도는 뭐냐면 그려보세요 이거예요. 네. 내가 두 가지 도구만 줄 테니까 두 가지 도구로 그려보세요. 이게 작도예요. 그 두 가지 도구는 하나는 반듯한 선을 그어야 되니까 눈금 없는 자. 눈금이 있으면 안 돼요. 눈금 없는 자. 반듯한 선 긋는 용이야. 끝. 그 다음에 하나는 컴퍼스. 컴퍼스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재는 용. 이 두 개만 가지고 각을 표현한다든지 삼각형을 옮겨 그린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걸 작도라고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작도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합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동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합동 뭐예요? 말은 못하겠어요? 합동이라는 거 완전 똑같다. 쌍둥이보다 더 쌍둥이. 축소나. 완전 똑같은 거.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고 완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 이걸 합동이라고 해요. 그게 합동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 닮음으로 바뀌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합동은 그게 별게 아니야. 아무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배워요. 다각형 뭔지 알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이름을 붙인 애들 다각형,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다각형의 각들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원과 부채꼴. 여기가 조금 버퍼링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원 부채꼴의 다양한 모양, 다양한 부분을 잘라서 그런 부분의 넓이, 뭐 둘레 뭐 이런 거 구할 거예요. 여기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학 때 한 2타임 정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면체가 있고 회면체가 있어요. 회전체가 있어요. 다면체는 정해져 있어요. 정다면체는 5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회전체는 이렇게 돌려서 만든 도자기 빚는 거. 사람과 영원 아니 모르나? 너무 옛날 영화인가? 이렇게 도자기 빚을 때 빙빙빙 돌면 물레가 둥둥둥 돌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체가 회전체거든요. 회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전축. 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겁먹지 않아도 여기 쉬워.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또 걸려요. 요것도 2번에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건널비 부피 구하는 건데 꼼꼼하게 해야 돼요. 되게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야지 빼먹고 구하거나 뭐 이러면 틀리거든요. 건널비 구할 때. 부피는 그래도 괜찮은데 건널비 구할 때 뭔가 어떤 특정 면을 빼먹고 구해. 그러면 망해요. 알았죠? 왜? 이상해? 아니, 이상하면 얘기해. 어? 아, 애기가? 잠깐만. 여보세요? 애기가 특강도 들어왔어? 들어와. 책이 있어? 책 없어? 그래.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어디 아무 데나 앉아봐. 잠깐만. 빨랐어. 어쨌거나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료와 정리의 해석. 요게 이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가 요만큼, 통계 요만큼. 중학교 때도 기하 이만큼, 통계 이만큼. 중3 때도 기하 이만큼, 통계 이만큼. 이렇게 해서 통계들 합치면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서 통계 배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성은 알았고 이제 진짜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아니 난 니네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좀 나중에 자기소개하고 뭐 할게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됐어. 내가 마음이 급합니다. 내 이름은 최경민이에요. 알았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자, 점, 선, 면 용어는 알아야 되는데 점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탁 찍으면 점이에요. 사실 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이렇게 좀 큰 동그라미랑 칠한 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서 이렇게 쓰고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점 A. 야, 진짜 한국적이죠. 점 A라고 읽어. 이렇게 읽어, 진짜. 점 A. 쓸 때도 점 A. 점을 나타내는 도구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점 A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점들이 움직이면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은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알겠죠?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직선이 뭔지 알죠? 고든선이에요.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직선은 우주 끝까지 이어지는 선이에요.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이쪽으로도 끝이 없어. 직선 한번 딱 뻗으면 쭉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직선이라고 하고요. 곡선은 구부러진 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직선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직선들을 쭉 모아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직선들이 쭉 모이면 면이 돼요. 이게 하나의 직선이었는데 얘가 쭈르륵 모이면 이게 면이 돼요. 근데 직선이 만드는 게 이제 평면을 만들 수 있고요. 평면. 그 다음에 곡선이 만들 수 있는 게 곡면을 만들 수 있어요. 구부러진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물결처럼 생긴 곡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지금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어 정도만 보면 되고 선들이 면을 만든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의 종류는 평면 도형이 있어요. 평면상에 또 누가 있어요? 아니요. 평면상에 있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는 도형 이거 이런 걸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체 도형이 있어요. 입체 도형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그리려고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하는데 실제로 입체 도형은 이런 걸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딱 튀어나와 보이게 있는 이게 입체 도형이에요. 이런 게 입체 도형. 이런 거 입체 도형. 이런 거. 원기둥하고 비슷한 입체 도형. 직육면체랑 비슷한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이에요. 이런 게. 알았죠? 이것도 평면에 그려졌는데 평면 도형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그냥 우리 물체로 보이는 그런 게 다 입체 도형이에요. 알았죠? 입체 도형. 여기까지 받고 이제 교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볼게요. 교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교가 만나다예요. 우리 사귈 때 뭐라 해요? 교제한다 이런 말. 한자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가 만난다. 우리 만나는 사이야. 이럴 때 교제. 교점은 점으로 만난다는 거야. 선과 선이 만나서 교점이 돼요. 그리고 면이 있으면 면을 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요. 뚫고 지나가면 선이 교점을 만들 수 있어요.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선과 선, 면과 선일 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살짝 바꿔가지고 니네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교점은 선과 선으로만 만들어진다. 이러면 틀리죠.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교선은 뭐예요? 면과 면이 이루어서 생기는 선이에요. 이건 면과 면이에요. 이건 선과 선과 면 두 가지인데 이건 면과 면 하나예요. 면과 면이 만나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있으면 여기 옆에 이런 면 이렇게 어떤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만나서 생긴 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면과 면. 교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요. 곡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원하고 면이 만났을 때는 곡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알겠죠? 교점과 교선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용어 알았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밑에 필수 예제. 이제 세보자. 몇 개인지. 빠르게 갑시다. 1번. 교점 몇 개? 위에 하나, 아래 세 개. 그
그죠? 교점이 몇 개? 교점이 4개. 그러면 교선 몇 개? 교선은 지금 보이는 선이 다 교선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 셋, 아래 셋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교점 몇 개? 요거 삼각기둥처럼 생긴 거 이거 교점 몇 개? 6개요. 오 맞아 6개. 교점이 여기 6개. 그 다음에 교선 몇 개? 8개요. 네, 9개예요. 어. 자, 왜 9개죠? 위에 3개, 내려오는 거 3개, 바닥에 3개. 아, 맞아요? 되게 3의 배수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 3개 있겠죠? 내려오는 거 3개 있겠죠? 바닥 3개 있겠죠? 그래서 3의 배수. 저기 안 나와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 빠르게 해보자. 교점 몇 개니? 그 밑에 거. 교점 몇 개니? 5개. 위에 하나, 아래 4개. 그죠? 이렇게 해서 4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5개. 교선 몇 개지? 8개. 그래. 내려오는 거 4개, 바닥에 4개. 8개. 4의 배수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거. 교점 몇 개? 8개요. 오 맞아. 교점 8개야. 바닥에 4개, 위에 아래 4개. 그쵸? 교선 몇 개야? 12개. 좋아. 잘 찾네. 야씨, 다 눈이 있구나. 위에 4개, 내려오는 거 4개, 바닥에 4개. 그래서 12개. 이렇게 잘 찾으면 돼요. 알았죠? 자기의 눈을 믿으세요. 성심성의껏 찾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직선은 언제 하나로 정해지냐면 점 2개가 있으면 하나로 정해져요. 뭐라고? 점 2개.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알았죠? 저것도 말장난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하나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직선은 하나밖에 못 그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말만 기억하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직선 한 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반직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선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표기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봐. 직선은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을 지나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얘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양쪽에 하고 A, B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자. 직선을 표현하거나 뭐 선분을 표현하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반직선을 표현할 때는 아닌데 직선이랑 선분을 표현할 때는 알파벳 중에 먼저 나오는 알파벳을 먼저 쓰기로 합니다. A, B면 BA라고 써도 되지만 A, B로 쓰는 게 표기법으로 뭐랄까,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출판사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채점할 때 편해. 너네 채점할 때. 알았죠? 답안지랑 비교할 때 나는 만약에 사각형도 마찬가지인데 사각형을 ABCD라고 했는데 면 ABCD라고 했는데 답에는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대로 썼어. 보이는 대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 답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채점할 때 오래 걸려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쓸 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하자? 알파벳이 제일 먼저인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은 좀 달라. 면은 알파벳 하나가 제일 먼저이면 그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쓰는 게 연습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뒤에 어차피 할 거니까. 봐봐. 어떤 이렇게 된 직육면체가 있어. 봐봐. 그림 너무 대충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급해서. EFGH잖아요. 자, 여러분 이 면을 읽을 때 면 뭐라고 할까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봐봐. 그러면 CGHD라고 읽어야 돼요. 자, 뭐냐면 이 중에 알파벳 제일 먼저는 C죠. C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읽어요. CGHD. C로부터 반시계 방향. 만약에 이 뒷면을 읽고 싶어. 뭐라고 읽어야 돼요? AEHD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출판사들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약속은 아니야.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에서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요. 근데 방향이 꼭 반시계 방향이냐는 아니긴 한데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바닥면은
면 EFGH예요. E가 제일 먼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읽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 다 표기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직선 AB는 이렇게 표기해요. AB 양쪽 화살표. 자, 그 다음에 선분을 할 때도 선분은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났어. 이건 선분 AB 이렇게 표시해요. 선분 AB는 변 AB와 동일해요. 자, 뭐라고요? 선분 AB라고 읽고 우리는 변 AB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과 선분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반직선인데 반직선이 좀 헷갈려요. 자, 반직선은 시작으로부터 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요. 화살표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향하게 해요. 표기할 때 오른쪽 거꾸로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직선 표기 안 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표기하고, 자, 봐봐. 여기가 A 있고 B 있는데 내가 AB 반직선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 요거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해요. A, B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 어딘가에 C가 있어요. 그러면 A, C라고 표기해요. 근데 이거와 이거는 같을까요? 다른가요? 같아요. 시작과 방향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이 같은지를 봐야 돼요. 시작이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C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이건 같은 반직선을 의미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싸,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넨 책 있어요? 네. 책 있어? 네, 저는 있어요. 너도 책 있어? 어? 있어요? 아름답네요. 책을 펴세요. 책을 펴시고 지금이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줘. 9페이지요. 네, 9페이지래요. 9페이지. 마침 중요한 순간에 찾아왔어. 빨리 펴세요. 9페이지. 반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직선은 시작하고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시작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고 방향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반직선 BA라고 써야 돼요. 시작을 어디서 했으니까? B에서 했고 A 방향으로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A를 뚫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반직선 BA라고 써요. 화살표 방향을 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있어요. 안 써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은 고정 오른쪽으로 향하게. 고정이에요. 그리고 시작되는 점 이건 향하는 방향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 중간 어딘가에 뭐 또 C가 있어요. 그러면 반직선 BC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왜? 시작과 방향이 일치하니까. 쌤 여기 다른 문자로 써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방향이 같다는 거니까. 시작과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반직선을 표기할 때는 알파벳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표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거고요. 직선이나 선분을 표기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답을 채점할 때도 편할 거예요. 여러분. 바뀐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직선 BA라고 해도 되고 선분 BA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았죠? 편하게 보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걸 연습하자. 알겠죠? 그렇게. 자, 반직선, 직선, 선분까지 이야기했어요.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보자. 이거 문제 보자. 필수 예제 보자. 그림 봐봐요.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있어요. 네 점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보자라고 했어요. 1번 A, B 직선은 B, C 직선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직선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당연히 맞겠죠. 직선은 우주 끝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 그 경로상에 있는 아무 두 점이나 다 똑같아요. AB 직선이라고 해도 되고 AC 직선이라고 해도 되고 BD 직선이라고 하고 AD 직선이라고 하고 니네 마음이야. 직선은. 만약에 근데 직선이 이렇게 다른 게 있어.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해야겠지. 근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다 통일이에요. 직선은 다 똑같아. 자, 2번 봅시다.
AB 직선하고 CD 직선은 어때요? 오케이죠. 보나 마나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으로 된 건 무조건 오케이였던 거야. 자, 3번 볼게요. 눈치껏 해보면 반직선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직선에. 그 반직선이 헷갈리는 거거든. 자, BD랑 DB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둘 다 다르잖아요. 이거 달라요. 자, 4번 보자. CA랑 CB 어때요? 반직선인데 C에서 시작하고 이쪽 방향으로 둘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맞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어요? 선분 BC, 선분 CB 똑같아요. 그쵸? 선분 B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나 C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나 같은 선분 맞죠? 그래서 5번도 오케이. 답은 3번이에요. 어려움 없죠? 그죠?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야. 2-1번 빠르게 짝 지어보세요. 뭐 같은 것끼리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뭐 하트 한다든지 해서 표시해보세요. 빠르게. 다 했어요? 뭐 잘 찾아서요. 헷갈리는 사람 얘기하세요. 자수해 괜찮아. 다시 해줄 테니까. 직선은 일단 다 똑같아야 돼요. 직선은 직선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직선이 될 리가 없으니까 모두 다 똑같아요. 직선은 오케이? 맨 끝에 양 끝에 직선이 있죠. 걔네들은 꼭 똑같아야 돼. 선분을 보니까 CB랑 BC 어때? 시작과 끝이 똑같죠. 그렇죠? 그럼 선분끼리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이 문제인데 반직선이 얘는 C에서 시작, A에서 시작, C에서 시작이야. 같은 C에서 시작해야 돼요. 얘는 이미 탈락. 짝꿍이 없어. C에서 시작하면서 A 방향, B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짝꿍. 됐어요? 안 헷갈리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자. 참고로 조금 빠를 거예요.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하겠으면 얘기하세요. 쌤! 너무 빠른데요? 잠깐 선! 이렇게 알았죠? 용기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고 이따 내가 다시 번호 적어줄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두 점 사이를 이어보라 그러면 이렇게가 거리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거리가 아니에요.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즉 선분을 거리라고 해요. 너 책이 있니? 있어? 네. 다행이다. 다 책이 있구나. 자, A, B 선분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알았죠? 최단 경로가 거리예요. 알았죠? 여기서 저기까지의 거리를 말해봐. 그러면 최단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점 D에서부터 선분 AB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물어보자. 점 D에서 AB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5예요. 5.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 수직인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 알겠죠? 자, 그러면 선분 AD와 선분 BC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6이에요. 이게 제일 짧은 거리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그 지점, 그 선이 곧 거리예요. 알겠죠? 이거 뭐 알만한 개념이고. 자, 중점이라는 말 한자어 잘 알죠? 저 중자는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있는 점을 말해요.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 그래서 중점은 뭐 A, B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중간 이렇게 딱 찍어서 보통 M을 쓰죠. M을 쓰는 미들 포인트 M을 쓰는데 요게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아, 직선이 아니라 성분 AB는 AM의 2배다. 혹은 뭐 BM의 2배다. 이런 거 표현이 가능해요. 거꾸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AM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반배다. 이거랑 이거 안 헷갈리고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 되면 여기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보자. 개념 확인 넘어가자. 3번. 이야, 이거 보자. 해볼게요. 문제 A에서 D까지가 있어요. A, D. 이 중간에 C라고 했어요. AD의 중점은 C라고 했어요. 문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은 B라고 했어요. 여기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푸는 게 좋아요. 눈에 잘 보이게. 문제의 정보를 그림에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렇게 표기했어요. 자, 보자. 1번. AB 길이는 AC 길이의 몇 배지? 라고 물어봤어요. AB가 길어, AC가 길어? AC가 길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수가 들어가야 돼. 긴 길이를 쪼개야 되니까. 얼마로 쪼개야 돼? 그렇지. 반으로 쪼개야지. 이해돼요? 자, 만약에 AD는 AB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B가 짧고 AD는 길죠. 그러면 이거는 분수가 아닐 거예요. 몇 배여야 되니까. 훨씬 더 길어야 되죠. 몇 배 해야 돼요? 3배 해야 돼요? AB의 4배. 4배 해야 되죠. 4배. 4배 해야 돼요. 알았죠? 볼록볼록으로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만약에 AD가 20이라면 AC는 몇일까요? AC는 10cm. 노래 좋죠. 자, AB는 5cm. 그렇죠. 됐죠? 야, 이거 너무 쉽네라고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그래요. 자, 3-1번 볼게요. 자, AB, BC, CA가 길이가 같고 M은 AB의 중점이래. 자,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표기를 또 해보자. AB 여기가 이렇게가 같다는 거야 지금. 지금 첫 번째 정보는 이거였어,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정보는 M이 이렇게 같대. 어때? 괜찮아요? 이렇게 표기해 놓고 푸는 거라고. 그래야 안 틀리지. 자, 1번 보자. AB는 AM의 몇 배가 되는 거다? 여기가 AM의 2배가 AB죠. 아, 얘가 맞았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2번 보자. AD는 AB의 3배냐? AB의 3배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게 한 볼록, 두 볼록, 세 볼록 가면 뒤에 도착하니까 맞아요. 자, 3번 봅시다. BC의 길이는 AD의 길이를 3분의 1배 한 거냐? 맞아요? 맞죠? AD 길이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도 헷갈리면 그냥이 헷갈리면 여러분 적당한 수를 쓰세요. 예를 들면 여기를 뭐 4, 4, 4 여기는 2, 2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BC의 길이는 4고 AD의 길이가 10인데 거기에서 3분의 1 곱한 거 맞잖아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수를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인데 또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찾으세요. 원래 그냥 그림 보고 찾는 거예요. 근데 수를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됐죠? 자, 4번 봅시다. AC는 AM의 AC가 3배인가요? 네. 아니죠. 이거 틀렸죠. 4배죠. 4배. 그쵸? 이렇게 돼야죠. 2의 4배, 몇 8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 너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보자. BD 길이는 AD 길이의 3분의 2냐?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BD 길이가 지금 8인데 AD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래서 3개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이 맞냐? 맞다. 맞아요. 그림상으로도 저걸 3등분 나눈 것 중에 2조각에 해당하는 게 A, 그러니까 BD잖아요. 그죠? 근데 수로 하면 더 쉽긴 하죠. 그래서 얘도 맞다. 되겠어요? 찾겠어요?
살짝씩 어려워요? 3-2번 빠르게 답을 써보세요. 몇몇몇 이미 쓴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쉬운 걸 왜 자꾸 설명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먼저 푼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답이 나왔을까요? M은 얼마예요? 6 좋아요. MN은 3 맞아요. AN도 9 이렇게. 다 맞았죠? 6, 3, 9. 혹시 틀렸어도 속으로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자 뒤에 속속 개념 익히기는 숙제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각으로 가겠습니다. 설명. 숙제 질문 나오는 건 가능하면 다 풀어줄 거긴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숙제 꼭 해보시고 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에 뭘 배웠냐면 반직선을 배운 거예요. 각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반직선을 배운 거거든요. 배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에 거에. 자 반직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떤 특정한 점에서 반직선 O에서 A 방향의 반직선 그 다음에 O에서 또 다른 방향의 반직선 그러니까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졌을 때 반직선 두 개짜리가 도형 이름이 뭐다? 각. 각의 정의를 몰랐던 애들 많을 거예요. 각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정의가 이거예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 알았죠? 니네 엄마 아빠도 모르실까? 엄마 각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봐. 진짜 오늘 뭐 가서 물어봐봐요. 모르실걸? 각? 그거 이거 몇 도잖아. 이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각의 정의를 알고 계신 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아는 것부터 수학의 시작이거든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은 각이에요. 알았죠? 나중에 친구들 알려주세요. 자 이게 친구들도 배우겠지만 자 그러면 반직선 각을 읽을 때는 우리는 요 표시를 해요. 요 표시 적당히 이렇게 표시하고 각이라고 읽고요. 각 A, O, B 각 B, O, A라고 읽어요. 중요한 건 꼭지가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지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의 크기. 참고로 각의 크기를 말하세요. 그럼 몇 도라고 표현해야 되고 뭐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몇 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 보면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몇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단위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기를 물어보면 쓰는 거예요. 길이를 물어보면 쓰는 거예요. 어떤 문자 값을 물어보면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 할 때 볼게요. 자, 이래서 각의 크기는 요 벌어진 정도를 회전한 양, 회전에 대해서도 잘 안 배웠지만 회전한 양, 요 반직선이 있을 때 이 반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또 다른 반직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회전한 양을 360으로 나눠 가지고 1도라고 정하고서 그걸 벌어진 정도를 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별해 놨어. 그래서 그걸 몇 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각의 크기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반직선이 있어. 야, 두 반직선이 몇 도를 이루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니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맞아요? 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요? 120도라고 읽는 게 맞아요? 240도라고 읽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실은 둘 다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에서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쪽 각의 크기를 우리는 읽기로 한다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큰 쪽 각을 읽을 때도 많아요. 꽤 많아. 그런데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작은 쪽 각이다, 큰 쪽 각이다를 말하지 않으면 작은 쪽 각을 읽기로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약속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는 240도로 보이는데 맞아 존중합니다. 근데 너무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작은 쪽 각을 읽는 게 맞다. 알겠죠? 둘 다 맞아요. 근데 작은 쪽 각을 읽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의 분류해 볼게요. 각은 어떤 각이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평각이 있어요. 평각. 평평한 각이기 때문에 얘는 180도. 평각이에요. 그 다음에 직각이 있어요. 직각. 이렇게 표시하고요. 직각. 직각 몇 도죠? 90도를 직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해요. 90도보다 작은 각,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해요. 예리한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자가 예뾰족할 예자예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첨도 뾰족할 첨이고 예도 뾰족할 예예요. 뾰족하고 뾰족한 것끼리 대립했을 때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국어 시간 가요? 아무튼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각. 그 다음에 둔각이 있어요. 둔각.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는데 둔각은 90도를 넘으면서 180도는 안 된 각. 둔한 각이라고 생각합니다. 90도를 넘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각이 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각을 표기할 때 반직선이 반직선 두 개로 표현하는 건데 가운데만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 B, C, D. 그래서 요각. 각 A 요각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표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각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C로 끝나는 거, 각 B에서 D에서 시작해서 A에서 C로 끝나는 거, 또는 각 C에서 A를 거쳐서 D에서 끝나는 거, 각 C에서 A를 거쳐 B에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칸이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다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각 B를 표현할 때는 어때요? D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거나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 2개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크기 구하는 걸 해볼게요. 자, 문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 그러면 단위를 쓰는 거예요. 크기를 구하시오니까. 자, X 몇 도예요? 여러분 그냥 암산하자. 몇 도예요? 100도 정답이에요. 1번 100도. 2번 암산하자. 몇 도니? 20도. 90도에서 70도 빼니까 20도죠. 모르겠는 사람 없죠? 자, 넘어갈게요. 또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야. 1번 몇 도? 35도. 왜? 90도가 있으니까 평각에서 90도 일단 빼면 90이잖아요. 그럼 55랑 X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35예요. 방정식 만들어서 푸셔도 되고. 자, 2번 몇 도니?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밑에 각 X, 위에 각 2X. 그럼 X랑 2X 더해서 합쳐서 90도. 그럼 3X가 90이라면 X는 30도. 알겠죠?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니까 도를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자, 맞꼭지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꼭지각. 맞꼭지각은 교각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이 4개가 생겨요.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이 내각을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점 때문에 생긴 각을 줄여서 교각이라고 부른다고. 너무 길잖아. 교점 때문에 생긴 각. 이거 너무 길잖아요. 너네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아무리예요? 교각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교각. 그런데 그 교각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교각과 이쪽에 있는 교각은 같은 크기예요. 얘가 맞꼭지각이에요. 꼭지를 마주하고 있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마주 보면서. 맛이라는 건 마주보다를 줄인 거예요. 한 글자로. 마주보다. 맛.
알겠죠? 그 다음에 꼭지, 요 꼭지를 마주하고 있는 두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해요.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이 각의 맞꼭지각은 이 각이고요. 항상 같습니다. 알겠죠? 이 맞꼭지각의 성질을 아시면 되겠고요. 문제 볼게요. 바로 문제 보자. 자, XY의 크기를 구해보자 이랬어요. 1번. X 몇 도? 크기를 구하시오니까 우리는 도를 쓰는 거예요. 자, 각 X는 60도. 각 Y는 몇 도? 70이요. 120. 120도여야 돼요. 왜? 합쳐서 평각이 돼야 되니까. X랑 Y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자, 2번 보자. 40도랑 오, X는 40도 바로 보여요? 네. Y는 구해야 되는데. 75도. 그러니까 65, 40도 그리고 Y를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이게 105도잖아요. 그러면 105에다가 75를 더해야 되죠. 되게 잘하네요. 산수를. 괜찮죠? 자, 밑에 두 개 빠르게 해보세요. 5-1번. 풀어보세요. 5-1번 했으면 5-2번까지도 해보시고. 여기는 도를 붙이면 안 돼요. x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도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잘 돼요? 어렵지 않게 돼요? 막꼭지가 어렵지 않죠? 계산할 수 있겠죠? 1차 방정식이 되어 있어야 사실은 되는 거긴 하고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 여러분 물론 많이 훈련해서 잘 하겠지만 방정식 풀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존중합니다. 근데 봐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굳이 이걸 마이너스 3x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45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x 앞에는 양수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실수가 적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4x고 x면 그냥 x를 작은 x를 이쪽으로 넘겨서 3x로 만들고 x를 꼭 왼쪽에 써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서 x를 오른쪽에 쓰고 상수를 이렇게 하면 둘 다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답을 쓸 때만 x 왼쪽에 쓰고 이렇게 나누면 15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x 앞에가 음수가 나오는 게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항을 시키는 걸 연습하세요. 그러면 쉽게 됩니다. 그쵸? 야,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직교랑 수직이 좀 보여줄게요. 현재 59분이거든요. 한 7, 8분만 쉬면 안 될까? 쉬었다 할게요.